안녕하세요. 해공입니다. 오늘은 동양 명리학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60갑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물상으로 풀어드릴게요. 60갑자는 단순한 연호나 순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태어난 기운과 성격, 인연, 심지어 건강까지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각 갑자마다 떠오르는 물상 이미지와 실제 성향을 비교해서 마치 사주 속 인물들이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갑자인 갑자부터 마지막 개까지 저와 함께 여행하듯 차근차근 가보실까요? 갑자는 물 위에 뜬 큰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쉽고 바다의 범선처럼 활동 무대가 넓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고 또 큰 집안의 쥐떼가 모인 모습이라 배움과 가르침, 교육 분야와 인연이 깊습니다. 을축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목표를 향한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다만 글자 모양이 곡각이라서 사고나 병으로 손발을 다치거나 배우자가 수술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가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는 모습이라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여 부자나 출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는 나무에 햇빛이 드는 모습으로 진취적이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질 않습니다. 명예욕도 강하고 지적인 매력이 뛰어나며 교육자로 나가면 특히 잘 맞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침착함을 잃고 경솔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고혈압이나 화병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묘는 달 속 토끼처럼 인정 많고 머리가 좋지만 질투심과 변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추진력은 뛰어나지만 지구력이 약해 용두사미로 끝나기 쉽고 참모나 보좌 역할이 잘 맞으며 멋을 잘 내는 기질이 있습니다. 연애는 활발하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뇨기계나 눈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무지는 태산 속 진흙처럼 속에 근심과 비밀을 품고 있으며 때로는 화를 드러내거나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헐벗은 산 같아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시련을 거치면 높은 건물처럼 당당해집니다. 우직하고 신용이 있습니다. 기사는 뱀이 머리를 치켜든 모습으로 활동력과 추진력이 뛰어나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을 잘 굽히지 않습니다. 변화와 변신에 능하지만 건강이 나쁘면 병치레가 잦고 불이나 타협이 약점이 될 수 있으며 형살이나 액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호는 하얀 말로 순수와 고귀함을 상징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상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외향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만 가정에는 소홀하기 쉽고 활동적이며 여행을 좋아하나 주색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속은 허세나 허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민은 해질 무렵의 양과 같아 적적하고 외로운 기운이 있으며 육친과의 거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순박하고 겸손하지만 마음이 틀어지면 쉽게 풀리지 않고 여자분이라면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임신은 물이 솟는 바위, 즉 광천수와 같아 말재주와 설득력이 뛰어나고 환경 적응력이 좋고 활발하며 포용력이 커서 신망을 얻으며 해외나 타지에서 활동해 이름을 알리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계유는 술 항아리 또는 조약돌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이형상입니다. 이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술 때문에 간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고 미모를 갖춘 경우가 많으며 영리하고 암기력이 뛰어나지만 결백함이 오히려 고립을 부르기도 합니다. 갑술일주는 마치 홀로 우뚝 선 산마루의 나무 형상입니다. 지도자 기운이 강하고 창고에 목재를 쌓아두는 모습처럼 재물 관리에 밝아요. 사업을 일으켜 제법 큰 성취를 이루기도 하지만 홀로 선 나무처럼 독단적으로 나아가면 낭패를 볼 수 있죠. 을의일주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조각배 같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해외 생활이나 이민과 인연이 깊고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 떠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은 담백하고 정이 많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학문이나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예민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은 타입이죠. 병자일주는 햇빛이 호수를 비추는 형상으로 화창하고 밝은 인상을 줍니다. 겉은 명랑하지만 속에는 걱정과 시름이 숨어 있고 계획은 잘 세우지만 성취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식품과 명품을 좋아하며 자존심이 높지만 마음을 접는 것도 빠른 편이에요. 정축일주는 촛대에 꽂힌 초의 형상입니다.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이 있고 촛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싶어 하죠. 다만 질투심과 자존심이 강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큽니다.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화가 나면 과격해지기 쉬운 성향이 있어요. 무인일주는 산속의 호랑이와 같습니다. 힘과 용맹을 믿고 과시하는 기운이 강하며 변화와 이동이 잦고 지도자 포스가 있습니다. 기묘일주는 들판의 토끼입니다. 민첩하고 자유분방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떠돌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쌓아야 몸의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진일주는 두 개의 별처럼 재치와 눈치가 뛰어나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운이 좋을 땐 크게 성공하지만 운이 꺾이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 있어요. 신사일주는 불에 녹는 금처럼 겉은 강해 보여도 속은 열입니다. 폐나 흡기, 허리, 치아 질환에 주의해야 하죠. 사람들의 신뢰를 잘 얻고 이상이 높지만 속은 은근히 계산적일 수 있습니다. 이모일주는 호수 위에 뜬 달같이 낭만적인 기운이 흐릅니다. 노력 외에도 좋은 운이 따라주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이 많고 이성 문제로 풍파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부부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몸과 관련된 직종과 인연이 깊습니다. 개미일주는 논밭에 내리는 비처럼 시작하면 일이 술술 풀리고 성과를 잘 내지만 추진력이 부족해 중도에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신일주는 나무 위를 타고 노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재주가 많고 머리가 빠르죠. 사람 덕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쇠조각으로 나무를 깎는 모습이니 인생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유일주는 바위 틈을 뚫고 자라는 꽃이에요. 겉보기엔 연약하지만 속은 강철처럼 단단합니다. 부드러운 겉모습 속에 권위와 날카로움이 숨어 있어서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성향이죠. 마음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종교나 봉사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병술일주는 해가 서산에 지는 형상입니다. 백호의 기운이 겹쳐서 갑작스러운 위기나 사고가 올 수 있죠. 책임감이 강하고 감정 기복이 뚜렷하지만 톡한 면모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스스로 놓칠 때가 많아 마음 수양이 필요합니다. 정해일주는 맑은 달빛이 바다에 비친 모습입니다.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이 있고 말솜씨가 좋아 상담 등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배우자 보기 좋고 겸손하지만 애정 문제로 고민이 생기거나 의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무자일주는 흙과 물이 잘 섞인 형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추운 자리라 늘 따뜻한 기운을 필요로 하고 여성은 팔방미인이지만 자식 인연이 약할 수 있습니다. 기축일주는 논밭을 묵묵히 가는 소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 평생 궁핍과 거리가 멀고 속정이 깊습니다. 하지만 습한 기운이 많아 신경계와 손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경인일주는 백호의 형상입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자기 방식이 확실해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 있지만 추진력과 용기는 뛰어납니다. 해외 이동이 많고 재물복이 있지만 교통사고와 화재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묘일주는 흰 토끼입니다. 의심이 많고 조심성이 지나쳐서 스스로 불편을 만들지만 성실히 재산을 모읍니다. 욕심을 부리면 일이 중단되기 쉬워 꾸준함이 중요하고 풍파가 많은 운이라 덕을 쌓아야 합니다. 임진일주는 물속의 용입니다. 변화무쌍하고 재능이 넘치지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취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리더십은 뛰어나지만 독선에 빠지면 외로워지기 쉽고 배우자와의 해로가 어렵거나 홀로 사는 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사일주는 겨울 속의 태양입니다. 따뜻하고 귀한 존재감을 가지고 잘못을 알면 고치고 성장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명예와 권위를 추구하고 이해심이 깊지만 변덕도 있습니다. 배우자 덕이 좋고 사회활동이 활발하지만 이성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갑오일주는 불타는 나무의 형상이에요. 햇볕에 말라 타들어가는 나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기운이 강하면 인내심이 짧고 순간적으로 확 폭발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을미일주는 갈대밭을 연상하게 해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한결같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사막의 선인장처럼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생길에 고생을 경험하는 편이에요. 재물관리 능력은 좋은 편이라 대지 위의 초목처럼 스스로 집을 일구는 힘이 있습니다. 병신일주는 저녁 노을이에요. 해가 지면서 붉게 물드는 하늘을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가 작고 화려함과 미식을 즐기는 성향이 강하죠. 자존심이 강해 뽐내는 기질도 있고 가끔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사색적이고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예의가 있습니다. 불이 쇠를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형상이기 때문에 재능이 많아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정유일주는 달빛 아래의 닭처럼 예리하고 민첩한 기운이 있어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매력 덕분에 주변에서 호감을 쉽게 얻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주변 도움을 잘 받고 금전적으로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드물죠. 특히 정화의 부드러움과 유금의 날카로움이 함께 있어 겉은 온화해 보여도 속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스타일이에요. 무술일주는 높은 산이고 동시에 괴강살이 있습니다. 생각의 차원이 높고 때론 속세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드러나죠. 책임감이 강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편입니다.
종교나 정신세계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기해일주는 습한 토양이라 겉보기엔 밝아 보여도 속으로는 조심스럽고 때때로 사람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충동도 있습니다. 재물운은 있는 편이고 여행을 좋아하는 자유로운 기질이 있습니다. 경자일주는 물속에 가라앉은 쇠붙이입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외로운 형상입니다. 시작은 잘하지만 끝맺음이 약하고 쉽게 권태를 느낄 수 있어요. 대신 예리한 비판력과 정의감은 뛰어나죠. 신축일주는 솥불의 형상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끝까지 기억하고 복수를 준비하는 기질이 있어요. 근면하고 끈기 있지만 배우자운에 약간의 우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일주는 물가의 호랑이입니다. 지혜와 영감이 뛰어나고 평생 의식주 걱정이 적은 형국이에요. 하지만 감정 기복이 커서 우울할 때가 많고 때때로 얕은 꾀를 부리기도 합니다. 계묘일주는 초목이 물을 만난 격입니다. 운이 화창하고 재주와 창의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예리한 음기가 발동하면 성격이 돌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복은 있지만 해로하기가 쉽지 않고 출산 이후 건강 문제나 자녀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갑진은 나무가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하죠. 쉽게 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서 맞서면 오히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타입이에요. 청룡의 기운을 지녔다 보니 성격이 급하고 변덕도 있고 가끔은 괜히 판을 흔들기도 합니다. 강직하고 독립심이 강하며 돈을 모으는 재주가 뛰어나지만 큰 변화를 겪으며 빨리 성공했다가도 빨리 무너지는 일이 많아요. 을사는 새의 부리를 가진 뱀의 모습이에요. 말솜씨가 청산유수 같고 장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쉬 불듯 늘 바쁘고 분주해요. 안정감이 떨어져서 이사도 작고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말과 행동이 가볍고 변화가 많아 한 우물을 파기 어렵고 몸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병호는 정오의 태양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태양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불의 기운이 왕성해 대체로 호탕하고 쾌활하며 한참 내달리는 말처럼 앞으로만 가고 물러서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오화는 음양이 교차하는 문이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면도 있지만 불이 지나치게 강해 조화를 이루면 폭군 기질이 드러납니다. 여성의 경우 독신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할 만큼 남편이 기대에 못 미치고 스스로 집안을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미는 전봇대에 매달린 가로등입니다. 앞길을 밝히는 모습처럼 유쾌하고 활발하며 희생정신이 강해 잘 베푸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정미 자체의 뜻이 끌어모으는 기운이라 소유욕과 독립심이 강하고 돈 관리를 직접 하며 웬만해선 손해를 보지 않아요. 다만 화가 나면 폭력적인 기질이 드러날 수 있고 정력도 강해 애정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살림을 잘하지만 정서적으로 메마른 면이 있고 인생이 다소 기박할 수 있습니다. 무신은 금광이 형상입니다. 폭과 재물이 두터운 편이고 숨겨진 은덕이 있습니다. 남성은 현명한 아내를 만나 부부간 애정이 좋고 부모의 재산도 무난히 이어받아요. 여성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으로는 허리 통증이나 담석, 요석 같은 결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운은 가을 것이 들판이에요. 먹을 것이 많은 시기라 복이 있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림을 챙깁니다. 기억력이 좋고 두뇌가 명석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겉은 후덕하지만 속에는 차가운 면도 있습니다. 경술은 드러난 금광이에요. 괴강살 기운이 더해져 독립적이고 강한 성품이며 결심하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바위의 치인계의 형상처럼 구설, 소송, 형벌 등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에는 물로 깨끗이 세척한 보석의 형상입니다. 피부가 희고 고우며 외모가 빼어나고 지혜롭습니다. 문예의 재능이 많고 말솜씨도 좋으며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냉정해질 수 있어요. 승부욕이 강하고 반론을 제압하려는 힘이 있지만 해수에는 금 기운이 없어 신금이 물에 잠기니 시작은 좋지만 끝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냉랭해지기 쉽습니다. 임자는 큰 바다입니다. 자존심이 높아 적을 만들기 쉽고 영웅적 기질과 실행력으로 성패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하지만 병호가 외향적인 반면 임자는 내성적이며 바다처럼 포용력이 큽니다. 다만 의심이 많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요. 성공하면 크게 성공하지만 실패하면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개축은 마르지 않는 진흙이에요. 음기를 품고 있어 끈기와 진념이 강하며 고독 속의 오기를 간직합니다. 경쟁 상황에서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할 만큼 냉정한 면도 있어요. 처음에는 진흙 속에 갇힌 듯 답답하지만 결국 굴레를 벗어나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백호 기운이 있어 부부궁이 불리하며 여성은 남편과 사별하거나 재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압록의 작용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결국 은덕을 쌓아 편안해집니다. 갑이는 대들보이 형상입니다. 그릇이 크고 생각이 건전하며 스스로서는 힘이 강하고 사사로운 일에 휘둘리지 않아요.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있으며 봄의 나무가 가을에 이르러서야 열매를 맺듯이 시행착오를 거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을묘는 새싹이 트는 모습이에요. 부드러움과 끈기를 동시에 가진 사람으로 겉은 유하지만 속은 단단한 전형입니다. 언뜻 연약해 보이지만 태풍에도 꺾이지 않고 은근한 끈기와 고집이 강하죠. 바깥에서는 다정하지만 집에서는 무정할 때가 많고 부부 인연이 길지 않아 함께 늙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글자 뜻으로 보면 정에 약하고 때로는 음욕이 동할 때가 있죠. 여성은 외모와 몸매가 좋고 인정을 많이 쓰지만 한편으로는 독한 면모도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탈이 날 때도 있고 마치 들토끼처럼 활동적이에요. 병지는 구름 뒤에 숨은 태양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끝없는 지혜와 계책이 숨어 있고 단점을 드러내지 않으며 교묘하게 처세하고 앞을 내다보는 힘이 있어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가는 재주가 있어요. 정사는 보름달 같은 모습이에요. 솔직하고 명랑하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기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건 단점이죠. 불같이 급하고 고집이 세서 화를 잘 내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걸 꺼리는 건 우두머리 기질 때문이에요. 여성도 재물 욕심이 강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무호는 화상 같은 형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 완고하며 융통성은 적습니다. 불교나 종교 쪽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꼼꼼하고 예술적 재능이 있으며 외부 모습은 군자 같지만 속기운은 불안정합니다. 성욕이 강하고 혼자 지내기 힘들며 아름다운 사람과 인연이 닿는 경우가 많죠. 기미는 메마른 논밭 같아요. 감정이 격해지면 앞뒤를 재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종교에 마음을 두는 경우가 많고 평생 바쁘게 뛰어다니며 자기 일보다 남 일에 더 힘을 씁니다. 재물의 궁함은 거의 없지만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간혹 거친 기운을 드러내기도 해요. 부부 인연에 어려움이 있어 여성도 남편 덕을 기대하기 힘든 편입니다. 경신은 은빛별입니다. 힘이 빠지면 무력하지만 영웅 아니면 건달 기질을 가졌어요. 자존심의 상처를 용납하지 않고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틀려도 끝까지 갑니다. 적극적이고 임기응변이 뛰어나며 완벽주의 성향도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혁신적인 기질이 강해요. 신유는 예리한 보석의 형상입니다. 차갑고 고지식하며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평온을 추구합니다. 고집이 세서 꺾기 어렵고 여성은 미모에도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 한이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쌓아야 신액을 면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임술은 석유나 지하수의 물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복이 더해져 인정을 두텁게 쓰고 고통을 겪을수록 영감이 발달합니다. 직감이 빠르고 상대 마음을 잘 읽으며 꿈이 잘 맞아요. 다만 가치관이 일반과 조금 다르고 때로는 막 나가는 면모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에는 바다에 물이 가득 차 마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앞날을 예지하는 해안이 있고 머리가 좋아 어디서든 환대를 받아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천재적인 두뇌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죠. 이상 60갑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